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아크 용접 보겠습니다. 자, 아크 용접이다 하면 일단 전기 용접이 되겠지. 전기 용접. 자, 아크 용접은 피복제를 입힌 용접봉. 그러니까 용접봉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피복제를 이렇게 쌓아놓은 겁니다. 이 피복제, 요거를 피복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복제를 입힌 용접봉과 모재 사이에 이렇게 생겨서 요거 V 용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대기 용접이죠. 자, 이렇게 V 용접에다가 놓고 전기 아크를 발생시켜 여기서 요거 여기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이렇게 놓으면 여기서 열이 발생을 합니다. 이 발생한 열이 약 몇 도가 됩니까? 6,000도 정도 됩니다. 5,000도에서 6,000도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철은 몇 도에서 녹습니까? 철은 FE 순철이 높은 온도에서 녹죠. 1539도씨에서 녹았습니다. 그러면 5,000도니까 당연히 여기가 녹아 안 녹아? 녹겠지. 녹으면서 이쪽에 있는 용접봉도 녹습니다. 그래서 얘가 섞여서 들어가는 거야. 섞여서 들어간다. 용접봉과 모재를 녹여 용융풀 요 몸에 용착되고 그곳에 모재 일부로서 융합되어 용접 금속을 만든다. 이걸 우리 무슨 용접? 아크 용접이라고 합니다. 자, 아크 용접 보니까 처음에 딱 나와서 앞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좀 크게. 자, 이렇게 놓으면 처음에 1번이 용접 금속부 하고 되는 게 요 처음에 이렇게 갖다 놓은 거 요거는 용접 금속입니다. 용접 금속. 그 다음 2번이 용착 금속입니다. 달라붙은 거야. 이게 용착 금속입니다. 자, 요거는 용착 금속. 자, 요 용착 금속이라고 하는 건 용접 금속과 도화기, 모재가 섞인 거겠지. 모재도 녹았어요. 녹아서 붙은 겁니다. 그 다음 3번이 융합부. 3번이 융합부. 4번이 변질부 하는데 용착금속 요게 융합부입니다. 녹아서 붙은 거예요. 융합부. 그 다음 4번 요쪽입니다. 자, 영적 여기가 요 변질부가 됩니다. 변질부. 자, 변질부 되는 거야. 그 다음 5번 모재부, 원질부. 요게 같은 말입니다. 모재부. 혹은 다른 말로 뭐야? 원질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질부. 그래서 그렇게 고치세요. 자, 처음에 용접 금속. 그 다음 용착금속인데 용착금속은 융합을 한 겁니다. 모재하고 용접금속이 융합을 해서 붙은 거야. 그래서 용착금속. 그 다음 변질부입니다. 그래서 이 변질부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지. 여기는 아싸리 빨리 식어. 근데 여기는 모재가 천천히 식는 겁니다. 변질부. 자, 그래서 아크 용접기 하고 나옵니다. 아크 용접기는 직류 용접기와 교류 용접기로 구분한다. 자, 직류 용접기입니다. 자, 직류 용접기의 정류기형, 발전기형, 엔진 구동형. 자, 요거 종류만 그래서 정발엔 하고 나옵니다. 정발엔 직류다. 정발엔 직류. 나머지는 교류에는 탭 전환형, 가동 전실형, 가동 코일형, 과포화 리액터형 외에 우리는 용접기를 쓸 때는 지금 직류를 많이 써, 교류를 많이 써.
교류를 거의 다 교류를 씁니다. 기술이 좋아져서. 그래서 우리는 정발엔 직류, 나머지는 전부 교류 이렇게 외우세요. 정발엔 직류. 이게 다음 보기 중 직류 용접기가 아닌 것은 이러고 나와. 그러면 정발엔 직류 외우시면 되겠죠. 정발엔 직류. 그리고 전부 무슨 용서? 교류 용접기를 씁니다. 직류 용접기는 안정된 전원인 직류를 사용하므로 아크가 안정되고 용접성이 우수하나 발전기형은 낮은 효율과 많은 고장률, 엔진 구동용은 소음과 많은 고장률 거의 사용하지 않다. 그래서 직류 용접기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교류 용접기는 일종의 변압기로서 구조가 발달하고 구조가 간단하고 피복 용접봉의 발달로 가격이 직류에 비해 저렴하여 널리 사용하고 있다. 직류 용접기 다시 봅니다. 자, 직류 용접기는 용접성은 우수한데 발전기형, 낮은 효율과 고장률, 엔진 구동형, 소음이 너무 많이 나고 고장률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정류기형을 가끔 특수 용접기용으로 쓴다 이런 소리야. 특수 용접용으로는 정류기형 직류 용접기를 쓴다. 근데 뭐 그런 건 잘 안 나오고 정발엔 직류. 그 중에 많이 사용하는 거 뭐 정류기형.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교류. 근데 우리는 또 시험 문제에선 직류 용접의 극성을 또 물어보는 거야. 여기 시험 문제에서는 잘 나오거든. 그럼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V형 용접으로 깎은 거. 자, 얘를 뭐라고 그러냐? 모재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 거. 얘는 용접봉이다. 그럼 우리 교류 용접봉은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바뀌니까 신경 쓸 게 없지. 그럼 신경 쓸 게 없는데 직류 용접기는 모재가 플러스가 좋으냐 마이너스가 좋으냐 이걸 따져줘야 돼.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극성과 뭐를 구분해서 역극성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전극성과 역극성으로 구분해서 자, 전극성 하면은 플러스지. 뭐를 플러스로 잡냐 하니까 이거 어머니 모 이러고 외우세요. 어머니 모. 어머니고 이건 자식이야. 엄마가 자식한테 주로 줘 안 줘? 주로 주겠지. 그래서 모재가 플러스, 용접봉이 마이너스. 그럼 전극성입니다. 그럼 전극성은 모재를 우리 뭐라고 그래? 모재를 플러스. 용접봉은 뭐라고 그래요? 용접봉은 마이너스로 간다. 그럼 역극성은 모재가 마이너스, 용접봉 플러스. 이렇게 두 개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전극성은 모재를 플러스 하는 거고 열이 모재 쪽에서 나가니까 모재가 약 몇 퍼센트? 70%예요. 그럼 용접봉은 열이 여기서 나는 거야. 용접봉은 30% 열이 정도 나는 겁니다. 그럼 모재에서 열이 확 나니까 모재가 잘 녹아 안 녹아? 잘 녹겠지. 용접봉은 많이 안 녹겠지. 자, 그래서 용접봉의 흐름이 용입이 깊고 용접봉의 흐름이 느리고 비드 폭이 좁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역극성은 주로 박판이라고 하는 건 얇은 판입니다. 얇은 판, 주철, 합금강, 비철금속이다. 고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전극성 넘겨서 보니까 열 분배 마이너스 쪽에 30%. 마이너스는 뭐야? 용접봉. 용입이 깊고 보통 일반적인 용접에 쓰인다. 역극성 용입이 얕어. 박판, 주철, 고탄소, 합금강에 쓴다. 자, 용접기 특성인데 주로 단점입니다. 아크 쏠림. 자, 지금 직류 용접기 특성입니다. 아크 쏠림이요. 자, 아크가 한쪽으로 밀려버립니다. 그러면 똑같이 녹아야 되는데 밀려서 여기가 더 많이 녹아. 여긴 조금 녹아. 이게 옆으로 쏠리는 거야. 왜 그럽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에서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서 열이 나면서 전류만 흐르는 게 아니라 뭐도 나와? 자장도 생기는 거야.
이 자장이 아크를 쏠림을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제 아크 용접봉에 이르는 전류에 의해 주위에 뭐가 발생해? 자개, 다른 말로 자장. 용접물의 현상과 위치에 따라 쏠립니다. 방지법은 가접하고 나옵니다. 가접. 아크 쏠림의 방지법입니다. 이거 무슨 소리냐? 우리는 용접의 제일 큰 결함은 뭐라고 써? 용접 후 뭐야? 변형. 용접 후 변형. 용접에서 이거 하나 나왔습니다 하면은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하나 나와. 용접 후 변형 방지. 자, 용접 후 변형 방지니까 용접 후야. 용접 후 변형 방지는 숏이라는 강구를 뒤에 나와요. 피닝, 망치로 때리는 작업이야. 막 때리는 작업. 이 때리는 작업을 우리 뭐라고 그래? 피닝. 피닝. 아니면 풀림. 풀림. 우리 열처리 어닐링. 무슨 냉? 노냉 하고 나오지.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피닝을 쓰는 거야. 그런데 용접을 하기 전에 딱 노는데 요 사이에 틈을 비워놔야 돼. 띄워놔야 됩니다. 이거 왜 띄웁니까? 용접을 딱 붙여놓으면 여기 공기가 도망갈 데가 없어. 그래서 용접물이 잘 들어가도록 하는데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 루트 간격이라고 합니다. 이거 기계 설계하면서 잘 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건 용접의 기계 설계에서 하는 분야입니다. 루트 간격 보통 2mm V형 용접은. 자, 그리고 딱 노는데 여기가 길이가 2m야. 이거 용접을 하세요 하고 나온 거야. 그러면 딱 2mm 여기 딱 쟀더니 몇 미리 띄었어? 2mm. 여기 딱 쟀어. 여기도 몇 미리? 2mm. 자, 용접하자고 용접한데 여기다 후진법으로 밟았어. 일반적으로 전극성을 후진법으로 용접합니다. 밟아서 토치를 딱 뒤로 나가는데 간격이 조금 벌어졌어. 그럼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5m야. 그럼 이건 불량이지. 버려야 돼. 그럼 이거 용접 다시 띄어내니까 힘들죠. 그럼 이 변형이 여기도 2mm가 나와야 되면 여기도 2mm가 되니까 우리는 여기를 한번 지직하고 치죠. 그리고 절로 돌아와서 여기 한번 지직 치죠. 2mm 정확하지.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 용접하면 이 간극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리고 아크 쏠림에 의해서 판이 밀리거나 용접물이 밀리는 현상이 안 일어나지. 그런 걸 뭐라고? 용접 전 변형 방지. 자, 용접 전에 변형 방지가 일어난다. 그럼 이거 막기 위해서는 뭐? 가접. 용접 후 변형 방지. 용접 후 변형 방지는 피닝. 자, 다시 용접 전 변형 방지는 가짜 용접, 가접. 용접 후 변형 방지는 피닝. 그 다음 수화 특성. 수화 특성은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단자 전압이 낮아진다. 직류 아크 용접이나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하니까 우리는 직류 아크 용접은 직류 쓰는 거야.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은 뭐 쓰는 거야? 당연히 직류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서브머지드 뒤에 나오는데 무슨 류 쓰는 거야? 직류를 쓴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류가 증가하면 단자 전압이 낮아진다. 야, 우리 전기에서 외워야 되는 거 있어. V는 IR, P는 IV. 자, 여기서 P는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얘는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과에서는 전력이라고 하고 와트라고 쓰는 거야. 우리 기계에서는 제가 옛날엔 와트로 썼더니 이걸 W로 썼어요. 혼동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L이라고 쓴 겁니다. L이라고 써서 이 L을 뭐라고 그래? 동력. 우리는 동력이라고 하고 기계과에서는 전기과에서 뭐라고 그래? 전력이라고 합니다. 자, V는 뭐라고 그러냐? V는 전압입니다. 전압. 그래서 단위는 뭐를 써? 볼트. I는 뭐를 써? 전류. 전류 해가지고 우리 기초사항에서 했지. 뭐? 암페어. 암페어, 전류 흐르는 거야.
그래서 쿨롱 퍼 세크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쿨롱 퍼 세크다. R은 뭐야? 저항. 그래서 옴으로 씁니다. 옴, 요거 옴이라고 있지. 요는 암페어. 자, 그럼 전력은 P는 얼마가 됩니까? I, 전류에다 V를 곱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수화 특성, 전류가 증가했어. 그러면 전압이 낮아진다. 부하 전류는 뭐고 단자 전압은 뭐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는 고르기만 하면 돼. 전류가 증가, I가 증가하면 V, 전압이 낮아지는 현상. 얘를 뭐라고? 수화 특성. 그 다음 정전압 특성. 고를 줄만 하면 돼요. 정전압 특성이다. 전압이 어떤 거야? 일정한 특성이야. 그럼 뭐가 변해도 전류가 변해도 단자 전압이 변화가 없는 거. 이런 거. 정전압 특성. 자, 다시 봅니다. 아크솔림. 아크솔림은 쏠림이 일어나서 판이 움직이는 거야. 이때 뭐로 방지? 가접. 가짜 용접. 그다음 P는 IV에서 I가 증가하면 전압이 낮아지는 거. 요거 뭐야? 수화 특성. 정전압 특성은 전류가 변해도 전압은 일정한 특성. 그다음 크레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는 가접하고 크레이터야.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 용접봉으로 용접을 윙 돌려. 이렇게 돌리는 거 우리 뭐라고 그랬어? 위빙입니다. 위빙. 그래서 막 돌리는데 용접봉에서 용접 다 끝났어. 끝났네. 그럼 용접봉 빼야지. 들어서 용접봉 빼고 새 거 껴야 돼. 끼는 동안에 여기가 식어 안 식어? 식어.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기서 보니까 용접이 쫙 용접물이 되다가 여기서 딱 넣으니까 여기서 식었지. 식으면서 수축이 일어나. 그 다음 여기서 용접하면 이게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함이 일어납니다. 이 결함이 일어나는 걸 크레이터. 자, 크레이터 책 보니까 아크를 끊을 때 발생되는 오목한 현상. 왜? 식었거든. 오목한 현상으로 균열, 부식, 기타 결함의 원인. 그럼 이 크레이터 생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긴 건 용접 안 해? 아니지. 해야지. 용접은 어떡하냐? 용접 쭉 나가다 용접봉을 끊어야 돼. 그러면 위로 살짝 잠깐 섰다가 위로 들어올립니다. 위로 들어올리면 용접봉이 이렇게 되다 위가 이렇게 둥그레져. 둥그레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크레이터 현상이 일어나도 줄어들겠지. 그럼 다시 용접할 때는 여기부터 하는 거야. 이 튀어나온 여기서부터 다시 녹여나가는 거야. 다시 녹여나갑니다. 그럼 크레이터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크레이터 끊을 때 오목하게 생기는 효율이다. 자, 역률과 효율. 역률은 소비 전력분의 입력 전력. 근데 요거는 이제 교류입니다. 자, 교류는 들어오는 전기하고 나서 쓰는 전기랑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를 피상전력이라고 그래요. 요걸 뭐라고 그러냐? 유효전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 유효전력을 우리는 킬로와트, 작은 단위로 와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상전력은 뭡니까? 요거는 킬로, 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킬로, 바. 그래서 킬로짜를 빼면 얘는 와트, 얘는 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뭐가 됩니까? 무효전력이 있어. 쓰지 않는 전력이 나옵니다. 그럼 쓰지 않는 전력은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요거 킬로, 바르라고 있습니다. 요건 바르. 얘는 바, 얘는 바르. 그럼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하니까 요게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사인 세타, 얘는 뭐분지 뭐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다 해가지고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역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률. 그래서 보통 0.8 나오는 거예요. 0.8. 자, 그래서 역률, 소비전력 요 킬로와트입니다. 피상전력. 그런데 요게 코사인 세타. 그래서 유효전력
요게 유효전력, 분해 입력전력, 피상전력. 요게 뭐야? 입력 킬로바. 유효전력은 킬로와트. 근데 거기서는 킬로와트를 유효전력 이걸 쓰는 거지. 그래서 소비전력. 요거는 들어오는 입력전력이다. 요거는 영률이야. 영률. 그러면 효율은 어떻게 됩니까? 에타입니다. 에타. 그럼 여기서 이거는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발전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류 발전기, 직류 발전기. 그럼 여기서부터 전기가 쭉 나와서 우리 쓴 거는 뭘 썼어? 유효전력을 썼지.